안녕하세요. 판례 읽어주는 남자 명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관련되어서 무죄가 나온 판결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하였고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님께서 단독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배심원이 유무죄를 평가하고 최종 판단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배심원은 총 7명이었고요. 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사님도 그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한 사건이네요. 사건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2살 사회복무요원이었고요. 상대 피해 여성은 19살, 고3 여학생 정도 되겠네요. 이 둘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그 2018년 12월경에 에버랜드로 데이트를 가게 됩니다. 추운 날씨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팔짱을 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피고인이 상대방 고3 여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손을 닿는다거나 내지는 옆구리를 좀 찔렸다거나 볼에 대한 터치를 했다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은데 팔을 벌려서 끼워 안으려고 했다거나 이제 그러한 행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여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내지 상처를 받은지 이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하여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기소를 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판결한 그 배심원들은요, 이 사건을 무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특정 행위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여야 되고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사건을 돌아보죠. 이 둘이 남남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이 에버랜드로 데이트를 가게 된 청춘 남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장소는 어땠을까요? 밀폐된 장소였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장소였나요?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공원이었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 행위가 다소 과하여서 상대방이 움츠러들었던 것이고 조금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아니다라고 배심원들도 그리고 판사님들도 판단을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특히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특성상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들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에서요. 하지만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이 범죄 혐의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여성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주장이 모순되는 점, 부당한 점, 불합리한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서 항명한다면 판사님이 유죄 확신에 이르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해서 수사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재판부도 수사기관도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